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권과 입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상권이란 분양상가의 가망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로 배후지 혹은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상권은 상업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개별 상가별로 형성되지만 하나의 상업 중심도 일정한 상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상권을 가진 분양상가는 영업으로 인한 수익성이 높아져 상가의 가치도 높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좋은 상권을 가진 상업 중심지에 소재한 분양상가는 다른 지역의 상가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권 판단 기준은 교통수단에 따른 기준이 있고 인구 및 세대수에 따른 기준이 있고 주택 및 거주자의 그런 분들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인구 유입시설 또는 상권의 발전성, 경쟁 점포와의 경합성이 상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존속 기간이 있는데 존속 기간은 일반적으로 물건에 비해 단기이므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단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네,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은 뭐 한번 계약하면 한 10년이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만일에 상가를 그거 하신다면 임대할 때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관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이런 권리라고 합니다. 네, 소액 임대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네, 이것도 소액의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집행 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네, 상가 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그 등기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거는 잘 알아보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오늘은 아파트와 상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네,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면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은 법률적으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 1동의 건축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연립주택이라고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 1동의 건축물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 건설 촉진법에는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의미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는 것은요, 대지와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네, 법률상 구분 이외의 분양 방법에 따라 임대 아파트, 분양 아파트로 구분되고, 임대 아파트는 5년 이하의 단기 임대 기간, 단기 임대 기간 이후에 분양을 해주는 통상적인 임대 아파트와 5년을 초과하는 장기 임대 아파트, 기간이 정함이 없는 없이 임대되는 영구 임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주택 정책은 낮은 주택 보급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보급 정책이 주도해 왔으며, 분양된 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흔히 분양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아파트 구입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과 분양권을 구입하는 방법, 완성된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은 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방법, 이것을 일반 분양이라고 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순위에 따라 민원주택을 받는 방법, 이것도 일반 분양입니다. 도시근로자에게 분양되는 근로복지주택을 분양받는 방법도 있고, 단기 임대주택에 입주해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에게 임대하는 근로복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조합에 가입하여 분양받는 방법이 있고, 직장조합에 가입하여 분양받는 방법,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여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여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 도시내 철거민의 도시개발공사 입주권을 구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 이런 방법은요, 명의 변경의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택지 개발 지역 내 철거민의 입주권을 구입하여 분양받는 방법, 여기에도 명의 변경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택지 개발 내 철거민으로부터 주택용지 대토를 구입하여 속칭 대토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좋은 아파트 단지 선택, 이런 게 있네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아파트 단지란 주민의 거주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거주자의 편익을 위한 각종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춘 곳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수를 살펴보아야 하며, 세대수가 적은 단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비가 비교적 많이 부과되고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도 미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세대수는 500세대 내지 700세대 이상의 단지인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도로나 지하철 등 교통시설에 근접해야 편리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지하철이 생활화되어 있어 지하철역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아파트 값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아파트부터 지하철까지 실제 보도 시간이 20분 이내인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아파트 내부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먼저 방문과 창문을 점검해야 하고, 가스와 전기 설비,
상수도와 하수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타일 벽면과 바닥으로 마감된 공간 부분이 깨지거나 금이 간 타일 또는 떨어진 타일이 없는가를 점검하여 붙박이장 등 분양업체에서 제공한 각종 가구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래 시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봄과 가을에 이사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거래는 이 시기에 따라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 이사철에는 가격이 상승할 뿐 아니라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아파트 투자자가 많은 좋은 아파트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사철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입한 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사철이 끝나기 직전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좋습니다. 네,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아파트 거래는 이사철이 시작되기 2개월 이전 시점부터 1개월 이전 시점까지 형성되며 설날과 추석이 지나면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거래 시기를 감안하는 경우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부터 시작하여 12월 초순 이내에 계약하는 것이, 가을에 늦어도 8월 초순부터 조사하여 8월 중순경에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아파트도 계절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있네요. 네, 상가는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투자는 IMF 이후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종래의 부동산 대부분이 시세 차익의 노린 보유 위주였으나 IMF 이후에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수익성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어서 수익성 부동산의 대표격인 상업용 건물의 투자에 대해서 여기서는 보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IMF 때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네, 또 다른 걸 보이고 있겠죠. 이거는 전에 쓴 책이니까, 네, 요즘 환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변 지역을 이제 상업용 건물에 투자한다고 하면 주변 지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역 분석을 해야 하고요. 건물 부지 점검도 해야 합니다. 이건 개별 분석으로 해야 합니다. 상업용 건물 점검 사항에서는 첫째, 우선 실제의 이용 용도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 용도가 적합한지 여부를 가장 적합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판단하며 구입하려는 건물의 상점이 많을 경우 건물의 서향에 공터나 도로가 있어 석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건물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석양에 노출되는 건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조사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 전용 빌딩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적인 임대소득과 임대료 합계액이 크게 다를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건물의 보존 상태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건물의 설비는 승강기나 공기 정화, 난방, 급탕 설비 등 대부분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부터 그 종류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으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용할 수 있으며 설비의 보수나 교체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설비의 상태에 따라 관리 비용 총액이 결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용 주차장의 수용 능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상 주차장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며 자동차는 경제 생활의 필수적인 도구이므로
전용 주차장의 수용 능력을 건물의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모든 것은 현장 답사를 해야 합니다. 현장 답사할 때 주의사항은 상업용 건물의 현장 답사 시에는 인근 지역의 건물 이용 현황이나 건물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며 해당 건물의 용도가 주변의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용도로 사용되고 임대 수익이 높더라도 인근 지역의 환경이 나쁘면 얼마 안 가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울러 인근 지역의 지역 발전 전망도 함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상업용 건물의 투자 수익성. 상업용 건물은 대부분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상업용 건물의 투자 수익률을 보통 실제 투자액에 대한 임대 수익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네, 상가 임대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보겠습니다. 타 임대인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기타 비용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상가의 투자 가치 상승을 고려해 봐야 되고요. 지정 업종은 분양된 점포의 용도가 분양 당시 용도로 제한되어 업종 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봐야 됩니다. 주변 상권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동일 상가의 업종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의 차이 발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종 제한 여부 확인. 네, 임차인은 업종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권장 업종은 지정 업종에 비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약하여 분양 당시 업종을 원칙적으로 하되 상가 관리 규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입점 상인의 동의를 얻으면 타 업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건물에 같이 임대해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네,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종류별 점검 사항. 네, 아파트 단지 상가는 할 때는 이런 점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우량 상가 선택. 우량 상가라는 것은요, 청가구 이상 또는 중급은 600에서 청가구, 하급이라 하는 것은 600가구 이하입니다. 주민의 동선을 파악해야 하고 배후 단지 아파트 병용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상권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 지하층은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고 하네요. 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단지 내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업종을 규약으로 정리해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네, 뭐 슈퍼마켓, 약국, 중국집, 학원 등은 고정적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적인 테마 상가도 있고 근린 상가도 있고 주주형 상가도 있고 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뭐 이런 상가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또 테마 상가라 하는 거는 전문 상가인데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투자 가능한 테마 상가 조건을 보겠습니다. 취급하는 업종에 어울리는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적인 특성과 어울리는 테마 상가인가를 확인합니다. 관리회사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입점일은 빠를수 좋다고 하네요. 고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자보다는 실제로 장사할 실수요자와 전문 상인이 몰려있는 곳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상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요, 교통수단이 양호해야 하고 인구 및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 좋습니다. 주택 및 거주자들이 어떤 분인가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인구 유입시설이라고 할 때는요, 학원, 학교, 공무원, 관청 등을 말합니다. 상권의 발전성이라 하면은요, 세대수가 증가하는 곳인가, 전철역이 뭐 신설되는가, 도로가 증설되는가, 이런 걸 말합니다. 경쟁 점포와의 경합성. 네, 경쟁 점포와 그 경합성을 보이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입지 선정의 필수 조건은 어떤 게 있나 하면 인근 지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 유동인구, 상가의 업종, 또 동종 업종의 영업 상태, 상권이 성장 가능한가, 이런 것도 봐야 합니다. 수익성 점검해야 하고 고객 수의 증가가 가능한가도 점검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을 점검해야 하고 가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네, 가치 점검이라는 것은요, 적정 가격성, 자신의 자금 능력, 관리비, 공과금 정도, 그런 걸 말한다고 합니다. 네, 상가의 종류로는요, 중심 상가, 아까 그거 외에도 이게 중심 상가인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네, 근린 상가인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가, 네, 이런 걸 봐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아파트와 상가에 관심 가지시고, 네, 하신다면은 잘 알아보시고, 네,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와 상가 부분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